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5년 6월 LA 한인타운. 30년 전 1992년 폭동 당시 총을 들고 지켜야 했던 그 거리에서 또다시 역사가 되풀이되는 듯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위 전날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목소리가 퍼졌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출신의 다문화 연구자 엘렌입니다. 한국 문화를 사랑하게 된 후 LA 한인 커뮤니티와도 깊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겪은 2025년 6월 6일 LA 시위 현장에서 느낀 한국인의 두려움, 그리고 단결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실화입니다. 2025년 6월 6일 아침 LA 패션 지구에서 IC 이민 세관 단속국의 무차별적인 이민 단속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체포되었고 이민자 사회는 곧장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정부에 우리가 직접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날 오후 LA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예고되었고 가장 긴장한 곳은 바로 한인타운이었습니다. 1992년 LA. 폭동의 생생한 기억을 품고 있는 중장년층 한국인들은 말했습니다. 그때도 경찰은 오지 않았어요. 우리끼리 지켜야 했어요. 지금도 상황이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한인타운에서는 몇몇 상점 주인들이 셔터를 내리기 시작했고 자율방범단이 다시 꾸려졌습니다. 한인 청년들과 교회, 상공회의소 등이 함께 모여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노인 가정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대피 계획도 마련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 교회에서 열린 긴급 간담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정적이 감도는 공간에서 한 장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외면당한다면 이번에도 우리가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30년 전 1992년 4월 흑인 청년 로드니 킹을 집단 구타한 백인 경찰들이 무죄로 풀려나자 분노한 시민들이 LA 전역에서 폭동을 일으켰고 그 불길은 한인타운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 당시 경찰은 치안을 포기했고 언론은 소수민족 간 갈등이라는 말로 사태를 왜곡했습니다. 결국 한인들은 옥상에 올라 총을 들고 무전기로 서로를 지키며 밤을 새웠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했던 것은 단지 가게가 아니라 존재 자체였습니다. 미국이라는 땅에서 묵묵히 일궈온 삶과 가족 그리고 공동체의 뿌리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들이 다시금 말합니다. 우리는 잊지 않았다. 6월 6일 오후 2시 시위는 예정대로 시작됐습니다. 패션지구에서 시작된 행렬은 점점 LA 다운타운 쪽으로 이동했고 일부 시위대가 방향을 틀기 시작하자 한인타운 근처까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인타운의 중심 상가에는 이미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이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 가게에는 CLOSED FOR SAFETY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3355 모인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무전기로 소통하며 거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 방송사 기자들도 현장에서 분주히 취재하고 있었고 지역 커뮤니티 SNS에는 실시간 상황이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모든 것이 질서 정연했다는 점이었습니다. 1992년 당시에는 갑작스러운 폭동으로 인해 누구도 대비할 시간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커뮤니티 내부는 이미 수주 전부터 긴장을 감지하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교회, 상공회의소, 청년회, 노인복지센터, 학부모 모임까지 아닌 커뮤니티는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교회에서는 노약자 대피소가 마련되었고 의사간호사 출신 자원봉사자들이 대기 중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청년들은 물과 응급키트를 나눠주며 골목길 곳곳에 돌발 상황 대피 경로 안내판을 설치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을 준비하며 살아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부에서는 긴장도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1992년 당시 직접 가게를 지켰던 김상훈 사장님은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만약 약탈이 시작되면 우리가 다시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총은 들지 않아도 단결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 시민이지만 한국인입니다. 그 뿌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듣는 모두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 특히 미국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조금 다른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싸우는 대신 어떻게 더 똑똑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우리의 목소리를 더 효과적으로 사회에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날 한 청년단체는 시위대와의 마찰을 막기 위해 한인 커뮤니티 해설존을 설치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어와 영어로 번역된 안내문을 제공하고 1992년의 역사와 그로 인한 상처,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된 한인 커뮤니티에 대해 설명하는 전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 메시지는 시위대에게도 전해졌고 일부 참가자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한국어 안내문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한 라티노 청년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내 부모도 90년대에 같은 상처를 겪었어. 당신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정말 고맙다. 하지만 밤이 되자 한순간 상황은 다시 위태로워졌습니다. 익명의 시위자 일부가 한 상점 외벽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쓰레기통을 뒤엎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곧바로 무전이 퍼졌고 자원봉사 청년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이동해 낙서를 지우고 상황을 진정시켰습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 하나 소리를 지르거나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결코 물러서지 않는 태도로 그들은 한인타운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다시 떠올렸습니다. 1992년 옥상에 올라서서 밤새 가게를 지키던 이들의 모습. 그들의 다음 세대가 지금 이 거리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연대였습니다. 기억과 역사, 그리고 책임이 만들어낸 행동이었습니다. 6월 6일의 밤이 깊어갈수록 한인타운은 전쟁 직전의 마을처럼 정적과 긴장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낮 동안에는 시민의 연대와 자율적인 질서가 돋보였지만 해가 지자 혹시라는 두려움이 다시금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눈빛에는 예전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 붉게 물들었지. 경찰도 언론도 우리 곁에 없었어. 오직 우리가 우리를 지켰지. 노인회관에 모인 어르신들은 마치 타임머신을 탄 듯 과거의 기억을 되짚고 있었습니다. 내 가게도 그때 유리창 깨졌어. 그 이후로 매년 방범창 바꿨어. 난 아직도 소화기 2개씩 더. 습관이 됐지. 그들의 말은 단순한 회고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다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던져졌습니다. 그 와중에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목소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대응해야 합니다. 무장을 하면 또다시 자경단처럼 비춰질 겁니다. 다른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30년 전에도 우릴 오해했어요. 그러나 무장을 안 했으면 더 많은 피해가 났을 겁니다. 두 의견 모두 나름의 타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하나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등 속에서 더욱 깊은 상처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년 세대 사이의 세대 간 기억의 단절, 한국에서 온 1세대와 현지에서 태어난 2세대 사이의 정체성 혼란, 그 모든 차이 속에서도 지켜야 할 것은 단 하나, 바로 우리 공동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커뮤니티 청년들과 함께 순찰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3355조를 짜고 거리를 돌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그중 한 청년, 이름은 다니엘, 그는 2세대 한인으로 변호사를 준비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솔직히 어릴 땐 왜 우리 부모님이 한국인이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은 좀 알 것 같아요. 그건 단지 국적이나 문화가 아니라 책임감과 연대였다는 걸요. 다니엘의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한인 커뮤니티가 보여준 모습은 단순한 자기 보호가 아니라 세대를 잇는 감정의 흐름, 그리고 기억과 책임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미국 사회와의 간극도 존재했습니다. 그날 밤 시위대 일부가 다시 한인타운으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한 청년이 현장을 막고 서며 외쳤습니다. 여긴 여러분과 같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그 외침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마치 1992년에 미처 외치지 못한 말을 지금 이 순간 다시 꺼내는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대다수 시위대는 자발적으로 방향을 틀었고 큰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한동안 밤마다 자율순찰은 계속됐고 커뮤니티 내에서는 그날의 경험을 나누는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한 어르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한 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는 고립된 희생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1992년의 한국인들은 잊힌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2025년의 한국인들은 기억하고 준비하고 행동하는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누가 시켜서 된 것이 아니라 세월 속에서 그들 스스로가 터득한 생존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침묵하거나 눈치 보며 몸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말하고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행동을 준비하는 자세였습니다. 6월의 마지막 주 한인타운에는 조용하지만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혼란의 밤은 지나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그날의 긴장과 감정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지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부심이었고 유산이었고 결심이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공원에서는 기억의 나무라는 이름의 작은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30여 년 전 1992년 LA 폭동 당시 한인타운을 지켰던 1세대 어르신들과 이번 시위에서 자원봉사자로 활약한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인 자리였습니다. 세대 간의 벽을 허물고 기억을 나누며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 그 자리에 있었던 저는 무대에서 조용히 마이크를 잡은 한 어르신의 말을 절대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때 지켜낸 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였어요. 그리고 이번엔 여러분이 우리를 지켜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그 말에 참석자 모두가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민자로서 외국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토록 치열하게 버텨온 1세대의 고단함과 그 유산을 이어받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선 2세대의 용기가 하나로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행사 말미 사람들은 작은 나무에 이름표를 매달았습니다. 김상훈 1992년 옥상에서 밤을 지새운 슈퍼마켓 사장 박소영 2025년 자원봉사 네트워크 기획자 정민수 한인 커뮤니티 해설존 기획자. 그리고 저도 제 이름을 조심스럽게 적어 걸었습니다. 에밀리 한국인들의 연대를 목격한 외국인 그 나무는 마치 타임캡슐처럼 세월을 잇고 있었습니다. 폭력의 기억 위에 연대의 희망을 심은 작은 나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든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는 자주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나는 한국인들을 이토록 존경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단순했습니다.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지 않았고 불안을 침묵으로 덮지 않았으며 과거의 상처를 미래의 보호로 바꾸어 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는 한국 특유의 정과 세대를 이어온 한의 기억,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남고자 했던 절박한 연대의 본능이 함께 녹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름은 단지 국적이 아니라 하나의 태도이고 철학이며 공동체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은 국경을 넘어 저 같은 외국인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는 가치였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위기의 순간에 서로를 어떻게 지켜주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를 돕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지신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세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며 당신의 작은 용기가 누군가에게는 세대를 지켜내는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소중한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